예, 점심시간 다 됐는데 저는 밥 안 먹으니까 일일 시켜서 영상 찍어볼게요. 이번 주제는 성격이 더러운 자의 직업 선택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직업 고를 때 뭘 고려해야 되나 이런 영상들 아주 차고 넘치게 많아요. 수천, 수백만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은 어때요? 보편적인 사람, 성격 괜찮은 사람, 정상인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격 더러운 자들이 분명히 시중에는 꽤 있고 이런 자들은 다른 잣대로 직업을 골라야 돼요. 이런 성격 더러운 사람들이 일반인처럼 직업 골랐다가는 오히려 피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 저를 포함해서 성격 더러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성격이 더럽다는 그 문구의 정의부터 볼게요. 일단 인사성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인사하는 걸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도 상급자한테도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상급자 입장에서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바로 직속 부하가 인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성이 없고 그다음에 까칠해요. 매사 그냥 상대가 별 생각 없이 한 말도 넘어가면 되는데 뭐 밥 먹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직장 내에서. 그러면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가난해 보여? 이렇게 상대의 의사를 곡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또 특징을 지녔고 그 다음에 싫은 소리를 못 참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 하면은 특히나 상사는 부하한테 좀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업무 관련해서. 그럼 조직 생활에서 어쩔 수 없다 넘어가야 되는데 싫은 소리를 도저히 못 참고 좀만 싫은 소리 들으면 이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야 뭐 이러면서 그걸로 노동부 찾아가고 이래요. 그 다음에 할 말을 해야 성이 차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될 때 있잖아요. 상대가 예컨대 손을 막 떠는 사람이다. 그게 내 업무와 필연적으로 연관이 없다면 상대가 손을 막 떨어도 뭐 안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상대의 그런 단점을 꼭 지적을 해요. 아니, 그 상대의 무슨 부모예요? 왜 그런 걸 꼭 지적을 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아, 월드컵에서 성적 안 나는 게 뭐 그렇게 불만거리예요? 월드컵에서 성적 안 난다고 본인 월급이라도 깎여요? 본인 인생이 끝장나요? 만사가 불만이에요. 만사가 아주 그냥. 월드컵에서 32강을 가든 16강을 가든 뭐 가면 좋지만 안 가도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살면 되는데 그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그 다음에 모두가 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좋은 뜻으로 좋게 다가오려고 해도 항상 왜 나한테 다가와요? 나한테 왜 말 걸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 나쁜 사람들 특징이 전형적인 특징이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을 주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사랑을 줬다가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용당하면 어쩌지? 그래서 사랑 주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성격이 더러워요. 당연히 저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저도 이런 성격을 지녔어요.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성격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직장을 골라야 되냐? 그걸 얘기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을 저 같은 장애인, 제가 이 고승구겨울이 장애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런 사람들 평생 차별받고 사니까 이렇게 성격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금쪽이들 이런 애들은 오히려 좀 약간 모순적이지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오히려 너무 오냐오냐 키워져서 성격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 본인이 황제로 아니까 본인이 다 왕자, 본인이 다 공주로만 자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상사가 하는 싫은 말을 도저히 못 참고 껄핏하면 부모한테 전화해서 회사에서 싫은 소리 들었다. 그럼 또 그 부모들은 미친 그 부모들은 회사로 또 달려와서 상사한테 한 소리 하고 이런 인간들도 성격이 나쁘고 그 다음에 타고 나면서부터 성격 파탄자들이 있어요. 타고 나면서부터 인성이 나쁜 애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한 세 가지 부류 장애인, 그리고 금쪽이 그리고 성격 파탄자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성격이 나쁜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직업을 골라야 되느냐? 뭐부터 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얼마나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격 나쁜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있으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모랑도 부딪히고 형제 자매랑도 부딪히는 게 이 사람들 특징이라 어떻게든지 혼자 일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일할 수 있는 업종, 가급적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종으로 가세요. 어떻게든지.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압박감 혹은 상사가 갈구는 거, 그런 직종은 가지 마세요. 영업 같은 데는 어때요? 당연히 성과에 대해서 회사가 굉장히 체크를 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 압박감이 심할 수 있고, 연구 직종도 제가 연구원들 일하는 거 보니까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연구소나 기업에서 압박을 막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성격 나쁜 사람들은 못 견뎌 해요. 성격이 좀 좋으면, 아니면 성격이 보통이라도 되면 뭐 회사가 압박할 수도 있지,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또 계속 이어가는데, 조금의 압박이 주어져도 마치 엄청나게 조선시대에 뭐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버해서 이 성격 나쁜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실적 좀 올려, 이렇게 상사 가볍게 한마디 해도 그거를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요. 모욕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오버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압박감, 너무 많이 갈구는 회사, 이런 회사는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업종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이렇게 성격 나쁜 사람들은 회사 갈 때 시간이 길고 회사 올 때 시간이 길면 그 시간 중간에 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내가 왜 이런 회사를 얻었고,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내 팔자는 이런가.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집이랑 회사랑 멀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긴 것 자체에서부터 엄청난 분노를 느껴요. 성격 나쁜 사람들은. 그리고 회사에 가니까 엄청나게 회사 내에서 또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고, 그렇게 오래 걸려서 또 집에 오니까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또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 나쁜 사람들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가급적 짧은 회사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골라야 될 게 적성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적성부터 골라야 되지만, 성격 나쁜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독립성, 그리고 압박감, 그리고 출퇴근 시간, 이거부터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위로 적성을 고려하세요. 그래서 적성을 보면서 가급적 그래도 이 성격 나쁜 사람들도 적성에 맞는 일이 좀 트러블이 덜 날 테니까 적성에 맞는 걸 고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골라야 될 게 돈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업 고를 때 돈부터 보잖아요. 하지만 성격 나쁜 사람들은 돈부터 보면 안 돼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성격 나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주위 사람들과 트러블 나면 그걸 못 참기 때문에 독립성 이런 게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오래 있질 못해요. 그래서 돈은 다섯 번째 순위로 고려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게 고용 안정이에요. 얼마나 나를 오랫동안 고용해 줄 것이냐,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냐, 아니면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이 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 그건 맨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적성, 돈, 고용 안정, 이것들은 후순위로 두셔야 돼요. 성격 나쁜 사람들은. 성격 나쁜 사람들은 일반인처럼 이걸 선순위로 두고 회사를 고르거나 직업을 고르면 소용이 없는 게, 어차피 이 사람들은 껄핏하면 주위 사람들과 트러블이 나서 회사 때려치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잘리거나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나 뭐 고용 안정 이런 거 고려해봐야 뭐예요? 그 회사에 오래 있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독립성,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갈구냐, 압박감을 주냐,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냐 짧게 걸리냐, 이거부터 고르고 그 뒤에 고려하고 그 뒤에 돈이나 적성, 고용 안정은 고려를 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업종을 좀 알려드리면, 성격 나쁜 사람들은 아주 밑바닥 인생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높은 데로 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양극화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 아예 밑바닥으로 가서, 이런 업종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유흥업이나 뭐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핸드폰 장사, 뭐 중고차 장사, 이런 것들은 성격 나쁜 사람이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게, 그런 데는 어차피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사회가 많은 걸 요구 안 해요. 어차피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폰팔이, 중고차 팔이 이러면서 비하하잖아요. 왜 그렇게 비하를 하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아무 잘못 없는데 비하하는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나쁜 행동을 보여서, 그래서
성격 나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중고차 속여서 팔고 핸드폰 팔면서 말도 안 하고 부가 요금제에 막 가입시키고 함부로 아니면은 상대방 그 신분증 도용도 많이들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업종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 인식이 나빠요. 그러니까 사회 인식이 아예 나쁜 업종이니까 유흥업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거기 가면은 성격 여러분이 나빠도 성격 나쁜 거 드러내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해요. 아예 어차피 그 업종에서 일하는데 뭘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한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차라리 사회에서 아주 낮은 업종으로 가세요. 아니면 거꾸로 아주 높은 업종으로 가세요. 고급 자격증 같은 거 따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 그런데 가면은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좋은 학력을 얻고 좋은 학위를 받아서 연구직이나 이런 데로 가세요. 하이 클래스. 그런 데는 좋은 점이 성격이 나빠도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진 그 라이센스의 힘으로 여러분이 성격 나쁜 걸 커버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똑같은 고객한테 불친절해도 대단히 직업이 높은 사람들이 불친절하면 고객들이 아주 많이 화는 안 내요. 왜냐하면 상대가 아이 그래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술 많이 하는 의사가 예컨대 고객한테 굉장히 그러면 안 되지만 환자한테 불친절하게 굴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의사 잘못이지만 또 상당수 환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 수술하다가 수술 많이 하다가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저 의사. 워낙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워낙 일이 고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이 클래스로 아예 가버리면 여러분이 거기서 나쁜 성격을 드러내도 사회가 또 받아줘요. 왜? 여러분이 하는 일 자체가 워낙 힘드니까 워낙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하니까 저 정도 성격 나쁜 건 우리 사회가 용인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예 높은 업종으로 하이 클래스 업종으로 가거나 아예 낮은 업종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세요. 성격 나쁜 사람들. 그리고 하이 클래스로 가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거기 있으면은요. 아무래도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종이면 괜찮은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커요. 성격이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격 나쁘게 굴어도 받아주는 사람들. 그러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의 나쁜 성격이 저절로 갱생되기도 해요. 좋게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노무사 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제 성격이 다시 말하자면 안 좋은데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만 자꾸 상대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우대를 해주니까 성격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 사회에서 이렇게 날 인정해 주니까 나도 조금 유해지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업종으로 가면 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었느냐. 제 주위에 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를 포함해서 성격이 나쁜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적성 이런 것만 골라서 직장 얻었다가 제가 아는 친구도 성격 되게 나쁜데 그냥 은행 갔어요. 은행 갔는데 직속 상사랑 별거 아닌 걸로 싸움이 났는데 직속 상사 멱살을 쥐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잘렸어요. 애매하게 됐어요. 나이가 애매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행 나오면 은근히 은행에서 별다르게 가르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딴 데 이직하기가 힘들어요. 은행에서 나오면 나이가 많고 그러면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노무사라서 일용직 노가다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노가다 일하는 분들 상당수가 보면은 학력도 좋고 다 좋은데 성격이 나빠요. 성격이 나쁜데 본인 성격 나쁜 건 생각 안 하고 남들이 고르는 식으로 그냥 직장 골라서 갔다가 좀 전에 얘기한 은행 다녔던 그 친구처럼 별거 아닌데 문제 일으켜서 결국은 회사에서 잘리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몇 번 이직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사회에 적응 못하고 노가다로 흘러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성격이 나쁘다면은 그거부터 고려를 해서 직장을 고르세요. 그거부터 고려해서 독립성 그리고 너무 압박감 주지 않는 회사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짧게 걸리고 좀 여러분한테 편한 회사 이런 회사를 골라서 가야 그나마 여러분의 나쁜 성격을 가지고도 오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상이 성격 나쁜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직장 고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